자율주행 연구 쉽지 않네요. 유무차로 우리는 정도의 진짜 깊숙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주옥 같은 연구원님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자율주행 사업부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인지기술개발팀의 성요한 연구원입니다. 저는 2017년 한양대학교 계약학과 5기로 선발되었습니다. 현재는 자율주행 사업부에서 라이드 센서를 이용한 자율주행 인지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부생 시절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저도 여느 다른 공대생들과 같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저 역시 반도체 회사, IT 회사 등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저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라는 어플리케이션에 기술 적용하고 현실에서도 직접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개발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는 하나의 기기부품, 전자부품이라는 생각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로 이루어진 하나의 컴퓨터로까지 정의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라면 이러한 멋진 과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점에서 정말 매력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선택의 망설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딥러닝 객체 인식 분야의 전문성을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혼자서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율주행 사업부 동료분들과 함께 더 큰 편의를 사람들에게 가져다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자율주행 기술들이 주변에 보편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꽤 뿌듯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자율주행 인지개발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는 주변 사물의 위치 및 분류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 분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융합하여 사용하는데 각 센서마다 강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센서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는 필요한 정보들을 출력해내고 출력된 정보들은 각 센서의 강점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퓨전하는데 이런 센서 퓨전까지의 역할이 인지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센서 레벨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은 라이다 센서, 영상 센서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을 활용한 딥러닝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연구들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자율주행과 자율주차 기술 고도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부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딥러닝 모델 학습에 중요한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딥러닝만으로는 어떤 현실에서의 발생한 모든 이슈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결과를 가공하고 보완하는 후처리, 신호처리 연구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사업부의 개발 분야는 크게 세 가지, 인지, 판단, 그리고 제어 분야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 분야에서는 주변 사물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인지하는 분야이고 판단 분야는 인지에서 도출된 결과들로 향후의 차량의 경로를 계획하는 분야입니다. 제어 단계에서는 계획된 경로를 추종할 수 있도록 차량의 엑셀, 브레이크, 스티어링 등 액추에이터 값을 제어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는 자율주행에서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각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부에서는 이미 양산된 고속도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뛰어넘어 도심에서도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한 도심 운전자 보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런칭된 레벨 4 기반 시범 서비스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더욱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시범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늠할 수 없지만 자동차 연구 분야에서 무조건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성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류가 갈망하는 기술인 자율주행 기술을 위해서 자동차 회사들은 끊임없이 투자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자율주행이라는 분야는 정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입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자율주행 분야의 조직 문화는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인 만큼 업무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적인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업부에서는 연차와 직급에 상관없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업무 분야를 정말 많이 존중해 주십니다.
만약에 제가 배울 부분이 있다면 연차와 직급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분위기이며, 또 나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어떤 다른 분이 계시다면 나의 지식을 스스럼 없이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최근 들어온 어떤 신입사원분이 계셔서 저보다 잘 아는 분야가 있어 그 분야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잘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제 배워야 할 때만 이제 잘해드리는 건 아니고 평소에도 이제 굉장히 분위기와 사이가 좋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한 분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이 과연 진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일까? 운이 좋게도 만약에 학교에서 연구한 분야를 잘 살려서 회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아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거든요. 계약학과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현업과 학계의 간극을 줄이고 연구실에서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연구하시는 방향성을 회사에서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계약학과의 가장 큰 어떤 장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계약학과로 입사한 여러 명의 선후배님들을 보면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이 연구한 것들을 잘 활용하여 회사 생활을 정말 즐겁게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발 전형 면접에서는 본격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이전에 지원자들에게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지, 향후에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도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학교에서 쌓은 역량들을 잘 정돈하여 설명하고 얼마나 내가 성실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와 자동차에 대해 지금까지 가져온 어떤 관심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 전화 면접에서는 지금까지 회사와 소통하며 연구 역량을 쌓아온 과정을 말하는 과정이라 더욱 부담 없이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지에 대한 포부를 잘 생각해서 면접장에서 대답하신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계약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여러 연구실과 여러 분야에 대한 어떤 선택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면접 자리에서는 어떤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를 명확하게 설정한 모습과 설정한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면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능형 무용차 경진대회와 같이 실제 자율주행 시스템들을 작게 모사하여 간이로직을 개발하는 대회나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에 수상하진 못하더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인지개발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딥러닝적 지식이라든지 파이썬, C++과 같은 여러 가지 컴퓨터 언어를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을 기본으로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에 더하여 인지 시스템 뒷단위, 판단, 제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시스템 흐름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공부하고 오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지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차량 동력학과 같은 기본적인 차량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 공부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학과는 정말 좋은 제도이고 많은 분들이 계약학과를 통해 회사에 입사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의 명가 한양대학교로 오세요!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 어떤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는데요. 그 전형 중에 이제 떨어지는 과정도 있고 상처를 입는 과정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진짜 어떤 길로든 자신에게 어떤 가장 맞는 전형으로 합격하였을 때 회사에서 가장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과 자신이 원하는 어떤 연구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그런 도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 더 잘 어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